여러분 안녕하세요, 곽구로입니다. 네. 오늘은 해외 포닥을 구하는 방법, 해외 포닥 구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해외 포닥이라는 거는 한국에서 석사, 박사를 다 하고 한국에서만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거의 필수적인 게 됐죠. 그래서 외국에서 박사를 하신 분들은 외국 박사를 받고 한국에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서만 학석박을 다 하신 경우에는 마치 필수적인 코스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학계에 남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당연하고요. 이제 만약에 산업체에 가려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해외 포닥이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한 경우여서 해외 포닥이 어찌 보면 꼭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 모두 약간 숙명과 같은 이런 필수적인 숙명과 같은 이런 코스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박사 학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크나큰 고민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고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장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외 포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돈을 직접 들고 가는 포닥, 두 번째는 고용하는 쪽에서 돈을 준비하는 포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한국에서 박사 하시는 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죠.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사업, 연구재단에서 주는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사업에 돈을 받아서 가는 경우입니다.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유럽에는 유명한 마리퀴리 펠로우십이 있고요. 제가 있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데크라라는 게 있어요. DECRA라고 해서 Early Career Researcher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캐나다에도 있고요. 나라마다 찾아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펠로우십이나 이런 거를 받아서 가면 자기 돈을 들고 가는 거죠. 혹은 자기가 스스로 돈을 만들어서 가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고용하는 쪽에서 직접 돈을 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무슨 센터가 있던지 아니면 교수가 프로젝트를 땄던지 해가지고 포닥을 고용할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딴 거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잡 어나운스를 하고요. 오프닝을 내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 지원을 해서 교수가 혹은 센터장이 디렉터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결국 뽑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그 장단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가 직접 돈을 들고 가는 포닥의 경우 펠로우십을 따야 되는 거죠. 그 펠로우십을 따는 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사업의 경우 1년치를 주죠. 1년치를 주고 거기에 이제 내가 무슨 연구를 어느 나라의 어떤 연구실과 하겠다, 이렇게 해서 1년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데크라 같은 경우 제가 아까 호주에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저는 3년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마리퀴리는 몇 년짜리인지 모르겠는데, 마리퀴리는 사실은 박사를 갓 졸업한 사람이 받기에는 좀 많이 빡센 그런 펠로우십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거 외에도 학교에서 하는 펠로우십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호주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RMIT 대학교가 있는데요. RMIT 유니버시티에서는 바이스 챈슬러 펠로우십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포닥 과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단위로 뭐 펠로우십을 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그 학교에 어떤 교수와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면 학교 전체에서 뽑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가 그냥 뽑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이제 연구 단장이나 그 랩의 지도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어디선가 펀드를 딴 거예요. 그 펀드를 딴 걸 가지고 포닥 자리를 공고를 내서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커버레터랑 CV를 직접 그 교수한테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쨌든 교수가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면 이제 교수 혼자서 뽑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인사팀, 학교의 인사팀과 다른 동료 교수들과 함께 와서 뽑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포닥 자리는 어디서 알아보느냐? 그 알아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검색을 해야죠. 네. 자기 지도 교수님, 박사 지도 교수님이 알아서 포닥 자리를 알아봐 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네, 그거는 정말 이제 운이 좋은 경우고, 많은 경우에는 직접 알아봐야죠.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알아봐야죠. 저 같은 경우도 제 지도 교수님이 은퇴를 앞둔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어서 해외 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다가 내가 이 지도 교수님 방에서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몰라요. 아, 그래? 그 분이 누군데? 뭐 이런 분위기?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연구실발로 포닥을 가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직접 알아봐야죠. 직접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서 검색을 하냐면 네이처 잡스 이런 데가 있어요. 네이처, 유명한 네이처 저널 있죠. 그 네이처에 네이처 잡스 같은 데가 있어요. 네이처 잡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포스닥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는 데다 지원을 하는 거죠. 뭐 거기 말고도 이제 많은 검색 사이트가 있는데 리서치 게이트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cademicpositions.com 이런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언스에도 당연히 잡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리 쪽에서는 APS, American Physical Society 이런 데에도 그 APS 커리어인가?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하는 사이트들이 있고요. 호주에 있는 포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sick.com.au라는 곳에 올라옵니다. 네. sick.com.au라는 곳에 올라오면 이제 거기다가 검색식을 넣어놓고 포스닥이 포스닥터럴 펠로우라는 말이 들어가는 공지는 다 나에게 이메일로 보내줘라 이렇게 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자기가 직접 돈을 받아서 펠로우십을 받아서 가는 경우에 장점은 뭐 많이 있죠. 첫 번째로 뭐 가장 큰 장점은 이게 내가 직접 돈을 받은 경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연구를 평생 할 거면 앞으로 계속 그랜트 어플리케이션 하고 펀드 받고 이런 거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받은 경험이 있다라는 거를 이력서에 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뭐 후속 세대 양성 사업이든 뭐 호주 펀드든 뭐 유럽 펀드든 뭐 캐나다 펀드든 이런 펠로우십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가 큰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라면 좀 더 내가 내 연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죠. 왜냐면 내 돈 가지고 가는 거니까. 물론 내가 가는 곳에 연구 시설을 이용을 하고 거기서 함께 일을 하려고 가는 거지만, 네, 그리고 이제 도움도 많이 받고, 그리고 뭐 멘토링도 받고 이러려고 가는 거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좀 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단점은 뭐가 있냐면, 다른 펀드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후속세대 양성 사업의 경우에는 기간이 1년이라서 좀 짧아요. 그래서 해외에 가서 1년 동안 막상 뭔가를 해보면 좀 어렵죠. 네, 정착하는데도 뭐 몇 달 걸리고, 이렇게 이 동네 이제 어떻게 사는 건가, 이제 좀 적응할 만 하니까 막 1년이 지나가 있어요. 논문도 뭐 거의 없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기간이 짧다는 게 한 가지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점은 이제 돈이 충분하지 않다? 네, 근데 사실 돈은 어디나 그렇게 충분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는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데, 어디나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단점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교수가 신경을 안 써준다. 그 디렉터나 뭐 센터장이나 교수나 자기를 데려간 사람 신경 안 써준다기보다는 사실 신경 쓸 명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돈을 주질 않았으니까. 자기 돈을 주질 않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좀 그런 거죠. 네. 근데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뭐 마찬가지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좀 더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마찬가지 얘기인데, 동료들하고 약간 프로젝트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좀 약간 동떨어진 느낌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단점이라면 좀 단점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사실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단점들. 예를 들어서 뭐 기간이 짧다, 이거는 일단 가서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연구실을 운영하는 교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혀 모르는 애를 내가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얘가 뭐 어떤 애인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자기 돈을 들고 1년 동안 오겠다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일단 한 번은 검증된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가서 내가 여기 1년 있는데 앞으로 1년 연장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 교수가 보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내 돈으로 1년 연장해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해서 매칭 펀드를 줄 수 있느냐, 뭐 얼라원스를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고용은 아니더라도 뭐 체재비 정도, 아니면 뭐 이런저런 다른 것들로 이렇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뭐 항공료를 대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너무 주저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한 걸 다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나는 이런 게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안 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안 주면 할 수 없고, 그쪽에서 줄 수 있는 데까지 주면 좋은 거고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뭐 좀 체재비를 도움을 보전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있고요. 아까 또 뭐 있었죠? 네,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점은 이제 동떨어질 수도 있다. 그거는 사실은 가서 얼마나 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죠? 내가 내 연구를 하지만 이쪽에서 하는 연구에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 팀에서 돌아가는 연구를 같이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게 사실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단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펠로우십을 받아서 가는 게 장점이 참 많고 좋은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경우인 고용하는 쪽에서 돈을 만들어서 후닥을 뽑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뽑은 사람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하는 일을 시키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약간 프로세스가 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해서 뽑았기 때문에 빨리 데려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비자 문제만 해결된다든지 그러면 바로 2개월 뒤에 3개월 뒤에 바로 뽑으려고 하는 거죠. 뭐
펀드를 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뭐 6개월 뒤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럼 그 결과 나오고서 다시 또 진행해야 되는 프로세스들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는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약간 프로세스가 빠르죠. 왜냐면 내가 필요해서 자리를 만들었고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게 나름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죠. 네. 좀 더 그쪽 팀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같이 거기서 맞물려 돌아가고, 행정적으로도 그쪽에서 늘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따로 행정적인 거 신경 쓸 필요가, 나만 동떨어져서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겠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 마찬가지인데 좀 더 덜 독립적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맘대로 못 한다는 거. 근데 뭐 사실 하고 싶은 거 뭐 언제 맘대로 할 수 있겠어요. 네. 그 안에서도 또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쪽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단점도 사실은 극복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경력에 펠로우십 받은 경력이 없다 뭐 이런 건데, 이건 안 받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경우로 온 거예요. 저기 호주의 연구소에 거기서 공고를 내고, 네이처 잡스에서 제가 거기서 나온 공고를 찾아서 전혀 모르는 그룹이었는데 지원을 하고 서류를 내고 스카이프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호주에 오게 된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랑 약간 다른 세 번째 또 다른 포닥의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소속은 한국에 두고 몸은 외국에 가는 그런 포닥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한국에 있는 어느 대학교가 좀 돈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 소속으로 해서 뭐 미국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는 방문 연구원 같은 형태로 해서 가고, 소속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카메라가 넘어졌어요. 네, 이렇게 한국에 적을 두고 한국의 대학교나 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나 이런 데 파견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는 외국에는 방문 연구자 신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종종 있고요. 이것도 뭐 괜찮은 경우죠. 네. 이 경우에도 뭐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뭐 따로 설명하기는 할 정도로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쵸?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해외 포닥을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찌 보면 국내 박사들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해외 포닥을 찾아서 떠나야만 하는 이런 약간 숙명 같은 게 있는데, 실제적인 문제도 많고 고민도 많은 그런 문제죠. 지금 박사를 이제 막 마치려고 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박사를 이제 막 마쳤고 국내 포닥을 일시적으로 하고 계시면서 해외 포닥을 알아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만들었고요. 그럼 오늘도 다 같이 즐겁게 연구합시다. 안녕. Hey, I just met you, and this is crazy,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All the other girls trying to chase me,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Before you came into my life, I miss so bad, I miss you so bad, I miss you so bad. Before you came into my life, I miss so bad, and you should know that I miss you so bad. Call me maybe.